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업예감TV의 면접술사입니다. 드디어 면접 시즌이 왔네요. 이제 면접술사라는 제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되는 컨텐츠 많이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겠지만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바로 최종 합격이라는 꿀맛 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힘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면접에서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번 시즌에 저희 오프라인 수강생들 중에서 한 130명 정도가 대기업에 최종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합격했던 친구들의 1분 자기소개, 제가 같이 만들었던 자기소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요. 이제 이것들 중에 아주 베스트 아이템들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씩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네. 1분 자기소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총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1분 자기소개 만들 때는 제발 1분을 넘기지 마세요. 네,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5분 안에 PT를 해라, 아니면 뭐 3분 안에 너의 의견을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 그건 3분, 5분을 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분 자기소개를 하라는 건 역시 1분을 넘지 말고 자기소개를 하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호감이 가는 자기소개는 보통 45초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1분 자기소개는 자기소개서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서는 본인의 역량을 이야기하고 또 경험으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풀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주저리 길게도 쓰지만 1분 자기소개는 깔끔하게 여러분들의 특징과 그리고 호감을 주는 데에만 집중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술 면접이나 아니면 토론 면접, 뭐 PT 면접 같은 데서는 1분 자기소개 안 시키잖아요. 인성 면접에서만 1분 자기소개를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래도 직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줘야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갖고 면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성 얘기도 약간은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분 자기소개의 굉장히 티피컬한 포멀한 1분 자기소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렬한 임팩트를 통해서 면접관의 호감을 사는 키워드형입니다. 뭐 시중에 키워드형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감 가는 키워드를 끌어내서 살릴 수만 있다면 굉장히 면접관들이 고개를 들고 여러분들을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시는 우리 모범 면접생의 멘트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삼성물산의 든든한 미래 맏며느리 지원자 현태영 인사드립니다. 평소 서글서글한 친화력과 어떤 일을 맡겨도 꼼꼼히 해내는 책임감으로 맏며느리감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런 제 성격은 부서 선배님들로부터 빠르게 배우고 또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글로벌 테마파크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가 더욱 빛날 수 있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행복을 디자인하는 예비 신입사원 현태영, 삼성물산 리조트 디자인 그룹의 사랑받는 맏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뭔가 느낌이 오죠? 이 친구는 실제로 삼성물산에 지원하면서 굉장히 딱 봐도 맏며느리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물산의 든든한 미래 맏며느리. 가장 앞부분에다가 본인의 키워드를 박아 넣었고요. 이런 거 얘기하면 면접관들이 막 서류 보다가도 고개를 들어서 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궁금하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이. 그래서 지원자 땡땡땡 인사드립니다. 평소 서글서글한 친화력과 어떤 일을 맡겨도 꼼꼼히 해내는 책임감, 인성 이야기들을 쭉 했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이야기들을 남들로부터 많이 듣는다. 원래 우리가 장점 이야기할 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 그러면 약간의 신뢰도가 올라가죠. 네. 그리고 이런 제 성격이 부서 선배님들로부터 빠르게 배우고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저는 꼼꼼함이 최고의 강점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살짝 자신의 강점들을 이런 식으로 빨리 배우는 것, 적응이 빠른 것, 꼼꼼한 능력 이런 것들을 살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마파크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가 더욱 빛날 수 있게 하겠대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행복을 디자인하는 예비 신입사원. 여기 보면은 행복을 디자인하는 이런 게
삼성물산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룹에 가면은 홈페이지에 굉장히 크게 박혀 있는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갖다가 따다가 쓰면 면접관들이 들었을 때 평소에 자기들이 굉장히 익숙한 문구들이기 때문에 귀에 딱딱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리조트 디자인 그룹에서 사랑받는 맏며느리가 되겠다. 여러분 뭐 예전에 수미상관 배워본 적 있죠? 앞에 제일 처음과 가장 마지막이 조금 똑같은 키워드지만 약간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심어주면서 끝냈습니다. 이런 형태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자기소개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맏며느리 같이 안 생기고 굉장히 뭐 우적하게 생기고 뭐 굉장히 약삭 빠르게 생기고 이랬는데 이 키워드를 쓰면 공감이 안 가겠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키워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전달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삼성물산의 든든한 미래 맏며느리 지원자 현태영 인사. 이렇게 하면은 미래 맏며느리 같이 안 보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평소에 아나운서처럼 혹은 발표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쓰면 가장 좋은 자기소개가 이겁니다. 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가장 스테디셀러예요. 예, 직무 역량형 자기소개고 웬만한 면접에서는 다 통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어떤 자기소개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게 가장 무난합니다. 요 자기소개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땡땡기업 국내 영업직무에 지원한 현태영입니다. 영업사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량을 뽑으라면 목표를 달성하는 집요함과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땡땡기업 인턴 시절 주어진 목표를 끝까지 달성해 베스트 퍼포머로 인턴을 마칠 수 있었고, 교환학생 시절 서툰 언어지만 숨지 않고 먼저 외국 친구들에게 다가가 인생 친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게 된다면 고객에게 한 발 먼저 다가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 땡땡 기업이 국내 1위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오랜만에 하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제가 이렇게 굳이 여러분한테까지 선생님이 1분 자기소개를 직접 하는 걸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했던 것처럼 말하는 톤 앤 매너라든지 아니면 속도, 그리고 어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를 해야만 전달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1분 자기소개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분 자기소개는 자다 일어나서 바로 시켜도 술술술 바로 할 정도로 완벽히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가 가장 앞에서 하는데 이거부터 버벅거리고 잘 못하게 되면 면접 전체를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은 완벽히 외우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야기할 때 좀 자연스러움이 녹아들 만큼 익숙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표정도 저도 아까 보면 막 웃으면서도 하고 약간은 더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저보다는 처음에 소리를 들려주셨던 이 모범 면접생님께서 훨씬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대화형 어투 같은 것들이.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변수가 생겼을 때도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버전이 세팅되어 있으면 사실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현대백화점 그룹이나 아니면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1분 자기소개를 시킨 다음에 외운 거를 하면 그거 말고 외운 거 말고 그냥 편하게 본인 진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키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SK에서 일부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킨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게 그래도 1분 자기소개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까먹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할 때라든지 더 자연스러운 대화형 형태의 1분 자기소개까지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부터 이 면접 시즌 동안 1분 자기소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제가 계속 올릴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업 1분 자기소개 좋은 포인트들, 뭐 이과생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문과생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 임원 면접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은 예시들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서 꿀맛 같은 컨텐츠 많이 딱딱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면접에서 승리하는 우리 취업예감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